국제결혼 감당 실화. 3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은 남편의 속마음과 충격적인 반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하늘이 선명한 오렌지빛으로 물들 때 구잘은 민수의 손을 처음 잡았습니다. 15살이 나이 차이보다 그녀를 주저하게 했던 건 낯선 세계에 대한 공포였지만 민수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마디는 그 어떤 유창한 언어보다 깊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칼바람이 몰아치던 날, 민수는 제 몸보다 큰 코트를 구잘에게 입혀주며 서툰 러시아어로 속삭였습니다. 구잘,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날은 오직 행복할 때뿐일 거예요. 그 말은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할 구잘의 가슴 속에 켜진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치열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을 때마다 등 뒤로 꽂히는 시선은 화살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얼마 주고 데려왔대? 젊은 여자가 왜 저런 남자랑 살겠어? 구잘은 자신이 돈을 위해 팔려온 여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콩나물 하나를 사도 영수증을 챙겼고 민수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스스로 금기시했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눈빛조차 때로는 돈의 대가처럼 느껴져 그녀는 마음속 깊이 유리벽을 세운 채 홀로 고독을 견뎠습니다. 평온하던 오후를 깨뜨린 것은 고향에서 온 비명이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졌어. 심장 판막이 다 망가졌대.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3천만 원. 우즈베키스탄의 물가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자 이제 막 정착한 부부에게는 거대한 절벽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동생의 울음소리는 구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 앞에 앉은 민수의 얼굴을 보며 구잘은 자신의 무력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구잘은 모래알 같은 밥을 넘겼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다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구잘, 무슨 일이야? 말해봐.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이런 말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3천만 원만 제발 빌려주세요. 평생 일해서 갚을게요. 당신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요. 노예라는 극단적인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민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긴 침묵 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구잘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결국 나를 돈 밝히는 여자로 본 거구나. 우리의 사랑은 겨우 이 정도였나?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 민수는 외박을 했고 이튿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사흘째, 구잘은 마지막 비명 같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수술비를 부탁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사랑이 돈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줄 몰랐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우리 자매를 이용만 하고 버린 한국 남자를 규탄한다. 이것은 국제결혼의 구조적 학대다. 여성을 돈으로 사는 행태의 결말이다. 수만 개의 비난 댓글이 민수를 도망친 비겁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초췌해진 구잘 앞에 민수의 직장 상사 박 반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름때와 땀 냄새가 밴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재수씨, 민수 녀석 오해하지 마요. 그날 집 나가서 우리 집에서 잤어요. 돈 3천만 원이 어디에 이름입니까? 지인들 찾아다니며 고개 숙이고 사채라도 쓰겠다는 거 겨우 말렸어요. 일주일 내내 공장에서 밤샘하고 새벽엔 상하차 알바까지 뛰느라 집에 못 간 겁니다. 봉투 안에는 해외 송금 완료 영수증과 삐뚤삐뚤하게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구잘, 바로 답 못해서 미안해. 사실 내 통장엔 500만 원뿐이었어. 당신이 나만 믿고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장모님 목숨 하나 구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늙은 남편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웠어. 내 자존심 때문에 돈이 없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 그래서 확신이 서기 전까진 얼굴을 볼 수 없었어. 이제 보냈으니 걱정 마. 엄마 꼭 살려드리자. 구잘은 편지지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침묵의 무게가 사실은 남편이 혼자 짊어지려 했던 책임의 무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져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꽂고 야윈 모습으로 잠든 남편을 본 구잘은 그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당신이 도망간 줄 알았어.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한데.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구잘, 울지 마. 약속했잖아. 행복할 때만 울게 해준다고.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비난을 퍼붓던 세계 각지의 네티즌들은 일제히 사과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묵묵한 희생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잘의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시련은 두 사람 사이의 유리벽을 완전히 가로로 만들었고 그 자리에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족이라는 깊은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구잘과 민수는 어머니를 만나러 곧바로 타슈켄트로 출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입국.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는 공기는 한국의 차가운 겨울바람과는 달랐습니다. 3월의 타슈켄트는 이미 살구꽃 향기가 섞인 미풍이 불어오고 있었죠. 구잘은 민수의 팔을 꼭 껴안은 채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여보, 저기에요. 우리 엄마. 멀리 게이트 앞에서 초조하게 발을 고르던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수술의 흔적 때문에 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생기로 가득한 어머니였습니다. 구잘은 가방도 내팽개친 채 달려가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해. 구잘의 오열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다, 구잘. 네가 나를 살렸어. 네가 보낸 그 돈이 내게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 심장 같더구나. 그때 뒤늦게 다가온 민수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한국식으로 허리를 굽혀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공항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해하는 어머니를 향해 민수가 미리 연습해온 우즈베크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오나, 케치라 시즈, 어머니, 죄송합니다. 자신이 조금 더 빨리 답하지 못해 장모님과 아내를 가슴 졸이게 했던 것에 대한 그 투박한 남자의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민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바닥이 민수의 손등을 덮었을 때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수는 창밖의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잘은 그런 남편의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잡았습니다. 민수 씨, 사실 나 한국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도 그들처럼 나를 돈으로 산 물건처럼 여기면 어떡하나 늘 겁이 났거든요.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구잘, 나는 한 번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오히려 당신 같은 젊고 예쁜 사람이 나 같은 늙은 사람을 만나줘서 내가 당신 인생을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 늘 미안했지. 그래서 3천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무능함이 탈로 나는 게 무서워 도망쳤던 거야. 당신을 못 믿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못 믿었던 거지. 그 고백에 구잘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은 그들에게 커다란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마음 밑바닥에 있던 두려움을 끄집어내어 치유하게 만든 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구잘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요리인 플로프와 따뜻한 논, 빵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구잘의 남편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얼마 전 SNS에서 민수를 비난했던 우즈베크 청년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사과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의 접시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사위는 침묵으로 사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절대 헤어지지 않아요. 밤하늘에 수놓인 타슈켄트의 별빛 아래서 구잘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나 유창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절벽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밑바닥까지 긁어모아 다리가 되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일주일 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민수는 구잘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구잘이 그토록 꼼꼼히 챙겼던 영수증들이 아닌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커플링이 들어있었습니다. 구잘, 이제 영수증 같은 거 챙기지 마. 당신은 나한테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아내로만 있어줘. 구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집은 더 이상 유리벽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예전의 차가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따스한 봄을 품고 돌아온 구잘과 민수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변의 시선에 움츠러들었을 구자리였지만 이제 그녀의 어깨는 당당히 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구잘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고 수천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걱정해준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부부는 거실 조명을 은은하게 켜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연신 뒷머리를 극적였지만 구잘은 남편의 손등을 토닥이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구잘,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구잘입니다. 얼마 전 제 글 때문에 많은 분이 걱정하셨고 또 제 남편을 오해하셨죠? 저희는 방금 어머니를 뵙고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남편 민수입니다. 제가 말이 서툴고 가진 게 부족해서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줄 뻔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무거웠던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능력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제 못난 자존심이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사랑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거요. 영상 속에서 민수는 장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일주일간 철야 근무를 하며 손등에 맺힌 굳은 살을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비굴한 노예가 되겠다고 울먹이던 아내를 위해 스스로 밤샘 노동의 길을 택했던 한 남자의 진심이 편집 없는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SNS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민수 형님, 당신을 오해한 저의 편협함을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누이를 가장 귀하게 대접한 진짜 사나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오면 제가 가장 좋은 양고기를 대접하겠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정이군요. 경제적 권력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헌신에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비난의 댓글은 순식간에 사과와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한 다문화 가정지원단체와 익명의 독지가들은 구잘의 어머니를 위한 추가 치료비를 기부하고 싶다는 연락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가면 무뚝뚝하게 거스름돈을 던져주던 아주머니가 구잘의 손을 잡으며 사과 하나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세댁, 남편 참 잘 만났어. 우리도 방송 보고 많이 울었네. 고생 많았지? 더 이상 구잘은 영수증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며 영수증 줄까? 라고 농담을 건넸고 구잘은 내 마음속에 다 적어놨으니 필요 없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우즈베키스탄의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이제 집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구잘은 민수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예전 민수가 그녀에게 주었던 커플링 상자와 닮은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15년 전 공항에서 했던 약속,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날은 오직 행복할 때뿐일 거예요. 라는 말은 사실 그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구잘. 정말 고마워, 여보. 우리 아이는 당신처럼 침묵할 줄 알지만 그 속에 뜨거운 사랑을 담은 사람으로 키워요. 두 사람은 노을 지는 거실 창가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핥히고 간 자리에는 흉터 대신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이어진 단 하나의 커다란 고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동, 정적을 깨는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민수는 탯줄을 자르는 손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 총명하고 깊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민수의 마음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부르기 쉬운 발음을 고려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묘했습니다. 민수의 짙은 눈썹과 구잘의 신비로운 눈동자를 그대로 빼닮은 아이는 마치 두 나라가 만나 이룬 가장 아름다운 결실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날 구잘의 어머니는 영상통화 너머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즈베크 전통 방식으로 아이의 건강을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거실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던 구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돈이 많아야 행복하대요. 우리 집은 돈 많아요? 그 순간 구잘과 민수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5년 전 3천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 절망하며 침묵했던 그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민준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눈을 맞췄습니다. 민준아, 돈은 아주 힘이 세단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게 해주기도 하지. 하지만 돈보다 더 힘이 센 게 있어. 그건 바로 기다려주는 마음이야. 민수는 아이에게 5년 전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가 왜 일주일 동안 집에 오지 못했는지, 엄마가 왜 매일 밤 기도했는지. 아이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아빠의 커다란 손을 꼭 잡으며 그럼 아빠는 영웅이네요 라고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덮어주는 가장 따뜻한 이불이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5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은 다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년 전 민수가 병원 신세를 지며 겨우 몸을 추스려 떠났던 그 길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타슈켄트 공항 게이트가 열리자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진 할머니가 달려와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 나의 작은 사자, 정말 보고 싶었단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위해 우즈베크 전통 위상인 차판을 손수 지어 오셨습니다. 민수는 이제 제법 능숙해진 우즈베크어로 장모님께 농담을 건넸고 구잘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외할머니 댁 마당에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네 가족을 국경을 넘은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라 부르며 환대했습니다. 구잘은 잠든 민준이와 민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5년 전 절망을 쏟아냈던 바로 그 계정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 돈 앞에서 사랑이 왜 이렇게 약하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랑이 약했던 게 아니라 제가 사랑을 믿는 마음이 조급했다는 것을요. 제 남편이 보여준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절망을 자신의 무능으로 자책했던 가장 아픈 책임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에게 큰 빚을 남겼지만 그 빚을 함께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부부를 넘어 전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명사가 아니라 상대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동사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 글 아래에는 과거 그들을 비난했던 전 세계 네티즌들의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 커플이 아닌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구잘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민수와 민준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구잘은 민수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거친 손마디가 가난의 상징처럼 느껴졌을 테지만 이제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은 뭐 먹을까요? 잠결에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에 민수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뭐든지. 비행기는 황금빛 노을을 가르며 한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숫자와 시련이 찾아오겠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의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낼 수 있는 단단한 눈을 가졌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착륙했을 때 구잘은 예전처럼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민준이를 안고 짐을 챙기는 민수의 든든한 어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현장으로 출근했고 구잘 역시 우즈베키스탄어 번역 일과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대화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하루 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일하던 현장에서 공사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구잘이었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며 절망했겠지만 그녀는 퇴근한 민수의 손등을 말없이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5년 전 3천만 원도 같이 갚았는데 한 달 월급 늦어지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오늘 저녁은 냉장고 파먹기예요. 제가 맛있는 우즈베크식 볶음밥 해줄게요. 민수는 아내의 담담한 위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엔 미안함에 입을 닫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구잘의 손을 꼭 맞잡으며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금방 해결하고 올게. 침묵이 아닌 대화가 그들의 밤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 구잘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외국인 아내로서 느꼈던 위축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더 이상 눈물 섞인 하소연이 아닌 민수의 거친 손을 잡고 찍은 산책 사진, 민준이가 아빠의 안전모를 쓰고 웃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들을 기적의 가족이라 불렀습니다. 구잘은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통장의 숫자가 채워질 때 오는 게 아니라 통장이 비었을 때 서로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세 가족은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았던 그 황금빛 노을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와 엄마 사이에 파고들며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손은 왜 이렇게 딱딱해? 구잘이 민준이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민준이를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벽이야. 그리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준 보석보다 귀한 손이란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두 사람을 한 팔에 가득 안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없는 가장 뜨거운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